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상황이 정말 종잡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떨어져도 될 것 같은데 장중 한때 4만 달러 초반을 찍으면서 투자자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더니 순식간에 4만 3천 달러 중반대까지 치고 오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온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4만 달러 또는 4만 2천 달러 이상은 지지를 받아줘야 3만 달러 붕괴설을 일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4만 1천 달러대에서 4만 3천 달러대 사이를 크게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주요 분석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딱 그 기준점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이렇게 심란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2061년에는 600만 달러까지 상승한다라는 시나리오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수석 관리인으로 임명하기도 했던 게빈 안드레센이 그 주인공입니다. 꽤나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40년 뒤를 내다본 것인데 어떤 근거들이 제시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다그룹의 2차 위기 시점인 9월 29일 또 다른 채권이자 상한 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국유화한 뒤에 3개나 4개 기업으로 쪼개는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들을 대상으로 헝다의 잠재적 몰락을 대비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전해졌었는데 몰락 대비 방안이 국유화 이후에 그룹 분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는 미국 상황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과거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됐을 때 그때 당시 주식 수익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하나둘 제시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탄압, 헝다그룹 사태, 여기에 미국의 셧다운 이슈까지 여러 복잡한 이슈들이 엉켜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 트래킹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종잡기 어려운 상황으로 롤러코스터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4만 2천 달러 지지를 잘 받는 것 같더니 한때 4만 달러 초반까지 내리찍히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4만 3천 달러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곰과 황소의 대결 양상이 그만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아직 뭐라고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유명 트레이더인 돈 알트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브레이크다운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수준을 회복해야 한다. 비트코인이 2만 8천 달러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4만 2,400달러 이상에서 마감을 해야 한다. 만약 성공하면 4만 4천 달러를 넘어 쉽게 5만 달러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주요 저항선인 5만 2천 달러 선도 넘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의 핵심 수준은 여전히 3만 8천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동일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단기적인 약세일 뿐 아직 모든 것이 괜찮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발 비트코인 악재에 대해서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코인매트릭스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존 DNT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러 번의 중국 암호화폐 금지 이벤트 이후에 두려움과 달리 매번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가 처음 이루어진 2017년 9월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한 뒤에 3개월도 안 돼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부디 과거의 사례처럼 이번에도 폭락 이후의 폭등, 올타임 하이가 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2061년에 600만 달러까지 상승한다라는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이런 전폭적인 40년 뒤의 전망을 제시한 인물은 전설적인 블록체인 프로그래머인 게빈 안드레센인데 그는 2011년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수석 관리인으로 임명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더리움과 폴카닷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게빈 안드레센은 비트코인이 2061년
600만 달러 부근에서 가격이 고정되고 거래 수수료는 지금보다 326배 높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011년 현재 가격으로는 100만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비트코인 거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지 않고 다른 체인에서 거래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의 거래는 고래들의 대량 거래에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지속하면서 2140년에 마지막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모두 채굴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빈 안드레센은 그 전인 2061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비트코인이 사실상 사라지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남은 채 다른 체인 위에서 비트코인을 미러링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전망을 신뢰한다면 자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장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뭔가 뚜렷한 근거가 제시됐다라기보다 나름의 뇌피셜 또는 지금의 상황과 추세에 근거한 전망, 이 정도 수준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최근 SEC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조건부 합의를 제안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연일 SEC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EC가 암호화폐에 관한 명확한 프레임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미국의 혁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놨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폭스뉴스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SEC가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하지 않고 있다. SEC는 업체와의 만남을 강압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의 의중을 관철시키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지가 가라앉으면 리플이 법과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라면서 소송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갈링하우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을 이더리움과 같이 증권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면, 그러니까 SEC가 분명히 한다면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내비친 그런 상태입니다. 헝다그룹 파산 이슈와 관련해서는 결국 중국 정부가 헝다를 국유화한 뒤에 그룹을 3개나 4개로 쪼개는 방식으로 뒤처리를 할 것이다, 이 같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자유시보와 홍콩 명보 등 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헝다 처리 방안에 개입해서 헝다를 3개나 4개로 쪼개는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의 이런 보도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들과 국유 기업들이 헝다를 3개나 4개로 쪼개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영국계 슈로더 투신 운용은 중국 중앙정부가 헝다 프로젝트를 쪼개서 국유 기업들에게 넘기고 지방정부들은 헝다의 부동산 계약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외신들은 중국 지방정부와 국유 기업들이 핵심 주체가 돼 헝다 파산 이후에 뒤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헝다그룹 파산이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공산당이 오히려 이번 헝다 이슈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이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9월 마지막 주 한 주 내내 워싱턴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9월 27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 이렇게 공언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3조 5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과의 연계를 놓고 이견이 있어서 현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9월 30일에는 임시 예산안 표결 일정이 잡혀 있는데 공화당은 부채 한도 유예안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9월 30일을 기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방정부의 셧다운 역시 현실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과거 셧다운 당시의 주식 수익률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제시되면서 셧다운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무척 매우 많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는 역사적으로 정부의 셧다운만으로는 주식 수익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는 1980년 이후 14번의 셧다운에서
S&P 500은 예산이 만료되는 날 0.1% 하락했고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0.1%, 셧다운이 해결된 날에는 0.3%의 중간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우존스 시장 데이터 분석을 봐도 5일 이상 지속된 과거 4번의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S&P 500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월 25일부터 35일 동안 지속됐던 가장 최근의 셧다운에서는 S&P 500은 오히려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S&P 500은 평균적으로 정부 셧다운 1개월 뒤에 플러스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에도 꼭 과거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일정을 따라서 상황을 잘 짚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뒤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국민 210만 명이 비트코인 지갑 치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엘살바도르인 210만 명이 치보 지갑을 활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운로드가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수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전체 인구가 650만 명 정도인 만큼 국민 3분의 1 정도가 치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치보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송금과 결제 수수료가 없다라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런 평도 받고 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모든 은행 사용자들보다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와일드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바이낸스가 중국 본토 사용자의 앱 사용을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바이낸스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의 규제 요구를 준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본토 사용자의 앱 접속 차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후오비의 경우에는 신규 가입 중단에 이어서 연말까지 중국 본토 사용자들의 기존 계좌도 점진적으로 폐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영상을 제작할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41,000달러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 43,000달러 중반대로 치고 올라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변동성이 큰 상품인데다가 시장의 악재가 이렇게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다 보니 방향성 예단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분봉 차트를 중심으로 고민과 걱정에 빠지면 정말 이렇게 노이로제 비슷한 게 찾아올 수도 있는 만큼 좀 더 멀리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멘탈을 관리하시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가급적 분봉 차트보다는 4시간 봉이나 일봉을 보시는 게 정서적인 안정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